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냉장고에 지금 당신의 소중한 콩팥을 조금씩 갉아먹는 달콤한 독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50년 동안 신장내과 외길을 걸어온 80세 노일러이 김성훈입니다. 세월의 강물이 빠르게 흘러 저의 손을 거쳐간 환자만 어림잡아 3만 명이 넘는 듯합니다. 수많은 생과 사의 경계를 지켜보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늦었다고 체념하는 순간의 환자분들의 눈빛입니다. 왜 이토록 안타까운 일이 반복될까요? 바로 우리 몸의 침묵의 장기, 콩팥 때문입니다. 간이나 위장은 탈이 나면 곧바로 통증을 보내 주인님, 저 힘듭니다 라고 소리라도 지르지만 이 고독한 콩팥은 70% 이상이 망가져 기능이 멈추기 직전까지도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마치 고장난 줄 모르고 계속 돌리던 낡은 시계처럼 말이죠. 제가 5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60세가 넘어서는 젊은 시절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었던 습관이 어느 순간 가장 무서운 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과일이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보약처럼 작용했던 과일이 나이가 들어 콩팥 기능이 매년 1%씩 야금야금 감소하는 시점에는 오히려 콩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몇 달 전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님 78세 은퇴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순자님은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고 교사 은퇴 후에도 손주들을 돌보시며 늘 건강을 챙기셨던 분입니다.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바나나와 견과류, 건포도를 챙겨 드시는 것이 철칙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무력감을 느끼며 가슴이 답답해져 오셨습니다. 제가 응급검사 결과를 받아보았을 때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의 2배 가까이 치솟아 심장이 멈추기 직전인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순자 어머님, 매일 아침 드시는 그 바나나가 어머님의 심장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콩팥이 칼륨을 더 이상 걸러내지 못하고 몸속에 독처럼 쌓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순자님은 제 말에 충격으로 온몸을 떨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아이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쳤는데 제 몸에 독을 넣고 있었다니요. 병원비로 노후 자금 다 날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아픈 몸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선한 의도가 나쁜 결과를 낳았다는 깊은 배신감과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 속에서 우리나라 수많은 노년층의 불안과 절망을 보았습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위험을 미리 경고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와야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의 병원 침대에 눕지 않고 붓기 없는 가벼운 몸으로 활기차게 여생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이 자신의 소중한 콩팥 하나 지키지 못해 노년을 후회 속에서 보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콩팥의 사구체는 젊을 때 거뜬히 걸러내던 칼륨, 독소, 과다한 당분을 더 이상 처리하지 못하고 몸속에 쌓아둡니다. 마치 30년 동안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낡은 정수기 필터처럼 말이죠. 이 상태에서 젊을 때처럼 아무렇지 않게 과일을 드시면 그것이 바로 침묵의 독이 되어 심장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단순히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생사를 지켜보며 얻은 여러분의 남은 생명을 지킬 삶의 지혜입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투석을 막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60세 이후 콩팥을 망가뜨리는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 바나나, 포도, 망고, 가마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박순자님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이제 저와 함께 콩팥을 살리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의 건강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순자 어머님 78세의 창백한 얼굴과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평생 올바른 식습관을 지키며 살았다고 믿었기에 자신이 먹은 건강한 음식이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순자 어머님께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60세 이후의 신체 변화와 칼륨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님, 콩팥은 우리 몸속에 아주 정교한 여과기입니다. 젊을 때는 이 여과기가 튼튼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 독소를 완벽하게 걸러내고 필요한 영양분만 흡수했죠. 그중 하나가 칼륨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칼륨은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필수적인 보약 성분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여과 필터가 낡아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콩팥이 지쳐서 칼륨을 더 이상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면 이 착한 칼륨은 순식간에 치명적인 독극물로 변합니다. 저는 순자님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칼륨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 심장 근육에 도달하면 심장의 전기신호 전달 체계를 교란시켜 심박수를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결국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심장마비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칼륨 혈증의 무서움입니다. 증상도 없이 찾아와 돌연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순자님은 자신이 응급실에 실려오기 직전 느꼈던 가슴의 답답함과 불규칙했던 맥박을 떠올리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이 칼륨의 배신 외에도 60세 이후 신장을 공격하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 속 당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췌장이 왕성하게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했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60세 이후 거의 모든 분들에게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 상태에서 당분이 많은 과일을 드시면 마치 댐이 무너지듯 혈당이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제가 외래 진료를 볼 때마다 환자분들께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콩팥은 수많은 실핏줄, 사구체에 뭉쳐있는 아주 섬세한 장기입니다. 혈당이 200 이상으로 치솟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변합니다. 이 끈적한 혈액이 콩팥의 미세한 모세혈관들을 막아버리는데 이것을 저는 설탕이 콩팥 혈관에 달라붙어 필터를 막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미세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결국 콩팥은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콩팥 손상의 2대 주범인 당뇨병이 바로 이런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며 과도한 과일 섭취는 당뇨병이 없던 분에게도 당뇨병과 유사한 방식으로 콩팥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한마디로 노년층에게 과일은 칼륨의 독성과 당분의 끈적함이라는 두 개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머님, 이제 아시겠죠? 콩팥이 지친 상태에서는 몸에 좋은 과일이라는 명패가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일 속에 숨겨진 칼륨과 당분의 양입니다. 지금부터는 독이든 성배와 같은 과일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3만 명의 환자들에게서 목격했던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을 떠올립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분들이 오해와 무지로 인해 노년의 삶을 투석기계에 의지하게 되는 비극 말입니다. 이 비극을 막기 위해 제가 지금부터 60세 이후라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야 할 첫 번째 위험한 과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를 열어볼 준비를 하십시오. 아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눈앞에 이 과일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위험한 과일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바로 국민 과일로 불리는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입에서 바나나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아니, 김성훈 박사님, 바나나는 마트에서 파는 가장 건강하고 간편한 과일 아닌가요? 운동선수들도 먹고 변비에도 좋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바나나는 훌륭한 에너지원이자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50년 경력의 신장 내과 전문의로서 단언컨대 60세 이후의 바나나는
달콤한 독이며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 치명적인 위험의 핵심은 바로 칼륨 함량에 있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20mg이라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일반적인 과일의 칼륨 함량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적인 젊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 칼륨은 아무 문제 없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순자 어머님처럼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시거나 콩팥 기능이 이미 5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이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콩팥은 과부하 오버로드 상태에 빠집니다. 필터가 낡아 처리가 안 되는데 엄청난 양의 칼륨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콩팥은 비명을 지르며 망가지기 시작하고 처리되지 못한 칼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 속에 쌓여 심장을 직접 위협하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이 위험성을 입증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와 공동 진행된 연구에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세 이상 환자가 하루에 바나나 2개를 습관적으로 섭취했을 때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무려 4배나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4배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인 통계가 이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나의 위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나나의 달콤함 속에 숨겨진 초고당분, 이 두 번째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바나나 한 개의 당분 함량은 각설탕 4개와 맞먹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췌장 기능이 약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바나나처럼 혈당 지수 급반위가 높은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200에서 심지어 300까지 순식간에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엑셀을 밟아 속도 제한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는 콩팥에게 가장 잔인한 공격입니다. 피가 끈적해지면서 콩팥의 미세한 모세혈관 사구체이 막히고 손상되는데 이는 마치 정수기 필터가 끈적한 시럽으로 코팅되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습관적인 바나나 섭취는 콩팥에게 2차적인 당뇨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칼륨은 높지만 마그네슘과 같은 필수 미네랄은 부족하여 미네랄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이는 근육 경련이나 만성 피로를 유발하여 바나나를 먹었는데도 몸이 더 무겁고 피로한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순자 어머님은 바나나를 끊으시라는 제 말을 듣고 처음에는 크게 망설이셨습니다. 아깝잖아요, 선생님. 손주들이 좋아해서 잔뜩 사다 놨는데.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콩팥을 살리는 길에 아깝다는 생각은 장애물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 있는 바나나를 버리십시오. 그 돈보다 어머님의 남은 수명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했던 그 습관을 오늘 끊어내는 것이 콩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순자 어머님은 제 진심을 이해하셨고 그날부터 바나나를 멀리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이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바나나는 더 이상 국민 건강 과일이 아니라 60세 이후의 콩팥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음으로 식후 습관적으로 드시는 두 번째 침묵의 살인자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나나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식후 디저트의 단골 손님인 두 번째 위험한 과일, 포도를 마주해야 합니다. 달콤하고 먹기 편해서 어르신들이 습관적으로 한 송이를 앉은 자리에서 비워내기 쉬운 과일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포도알 속에 숨겨진 비밀은 60세 이후의 콩팥과 췌장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포도의 첫 번째 치명적인 위험은 바로 압도적인 당분입니다. 포도 100g에는 무려 16g의 당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양은 편의점에서 파는 일반 사탕 4개를 한 번에 입에 털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도 한 송이를 눈 깜짝할 새에 드시는데 이 한 송이에는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의 3배를 훌쩍 넘기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포도의 당분은 단순한 단맛이 아닙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는 형태인데 이 조합은 췌장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듭니다. 저는 대구 근교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시던 이정수 할아버님 85세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정수님은 평생 건강에 자신감이 넘치셨지만 식사 후
달콤한 포도를 즐겨 드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는데도 포도를 끊지 못하셨죠. 한국당뇨병학회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포도를 자주 섭취하는 60세 이상 그룹의 당뇨병 발병률이 일반 그룹보다 2.8배나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정수님처럼 포도를 습관적으로 드시던 분들이 결국 췌장이 지쳐 인슐린 분비 능력을 상실하고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당뇨병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 중 하나이므로 포도는 콩팥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의 위험은 당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도의 또 다른 치명적인 독소는 바로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은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단단한 돌덩이, 즉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정수님은 신장 결석 재발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는데 그 고통은 옆구리를 칼로 쑤시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아주 적은 양의 옥살산도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굳어버리기 쉽습니다. 한 번 생긴 신장 결석은 치료를 해도 재발 확률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포도는 만성적인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셈입니다. 특히 당도가 높은 거봉이나 샤인 머스켓 같은 계량종 포도는 더욱 위험합니다. 여기에 더해 포도에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성분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미 혈액 순환이 좋지 않아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와 파린등을 복용하고 계신 60세 이상의 분들에게는 포도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오히려 혈전을 만들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정수님께 할아버지, 이젠 달콤한 포도가 아니라 콩팥을 위한 씁쓸한 지혜를 드셔야 합니다. 라고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특히 수분이 빠지고 당분과 옥살산이 농축된 건포도는 생포도보다 콩팥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건포도 한 줌은 마치 콩팥에 독성 물질을 압축해서 밀어넣는 것과 같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정수님은 제가 신장결석의 재발 과정과 당뇨병의 위험성을 자세히 설명해드리자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고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습관대로 살아온 것이 후회스럽소. 박사님, 저는 정수님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포도 대신 콩팥을 살리는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라고 용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식탁 위에 달콤한 포도를 즉시 치우시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두 번째 생명의 선택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겉보기에는 영양 만점이지만 속은 위험한 열대 과일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와 포도에 숨겨진 위험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외래에서 마주하는 또 하나의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국적인 과일은 왠지 더 건강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콩팥을 위협하는 과일은 겉으로는 황금빛처럼 빛나지만 속으로는 여러 독소를 품고 있는 망고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망고가 건강과일로 대유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샐러드나 주스로 즐겨 드시는데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망고의 달콤함에 속아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망고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나나의 위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중간 크기 망고 한 개에는 무려 45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콜라 한 캔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췌장이 지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노년층에게 이 정도의 초고당분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혈당이 300 이상까지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치솟는 그야말로 혈당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콩팥의 사구체에 용암처럼 뜨겁고 끈적한 설탕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더욱이 망고는 혈당지수 그 매우 높습니다. 혈당지수 60만 넘어도 위험하다고 보는데 망고는 무려 80에 육박합니다. 이는 백미 100g의 혈당지수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물론이고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망고를 드시면 콩팥의 미세혈관이 굳어지는 당뇨병성 신증을 가속화시키는 지름길을 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간 신장 내과를 지켜보면서 혈당 관리가 안 되어 결국 투석으로 가는 분들의 마지막 식습관에서 이처럼 달콤한 함정을 너무나 많이 발견했습니다. 망고는 또한 숨겨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르시올이라는 독성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햇나무나 덩굴, 헨과 같은 계열의 알레르기 물질입니다. 젊을 때는 면역력이 강해서 별 문제 없었더라도 60세 이후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이 우르시올에 의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시장 상인으로 평생을 고생하신 김영희 할머님, 75세, 이 망고 알레르기로 고생하셨습니다. 평소 시원시원하던 성격의 영희님이 망고를 드시고 입 주변과 목이 심하게 부어 호흡곤란을 겪으며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 그 두려움에 창백해진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망고의 알레르기는 단순한 발진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희님처럼 고혈압으로 인해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 망고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망고에 함유된 비타민 K 성분은 혈액 응고 과정에 영향을 미쳐 복용 중인 약의 효능을 떨어뜨리거나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일 한 조각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망고는 소화가 어려운 과일입니다. 60세 이후 위장 기능과 소화액 분비가 떨어진 상태에서 망고를 드시면 복통, 설사, 소화불량을 쉽게 일으킵니다. 특히 망고 한 개가 거의 200칼로리에 달하여 밥 한 공기와 비슷한 열량을 가집니다. 기초 대사율이 떨어진 노년층이 이런 고칼로리 과일을 자주 먹으면 복부 비만이 생기고 성인병 위험이 높아져 결국 콩팥으로 가는 부담이 가중됩니다. 저는 영희님께 어머님, 달콤한 유혹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겉만 보고 건강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조언하며 망고를 완전히 식단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 마지막 네 번째 과일은 많은 한국 사람들의 가을철 향수를 자극하는 감입니다. 잘 익은 홍시나 단감의 부드러움과 달콤함은 노년층에게 더욱 매력적이지만 신장내과 전문의의 눈으로 볼 때 감은 콩팥과 위장에 매우 위험한 요소를 품고 있습니다. 감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에 있습니다. 탄닌은 단백질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는데 60세 이후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소화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을 먹으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과 이 탄닌이 위 안에서 뭉쳐 딱딱한 돌덩어리처럼 굳어지는 위석스를 만듭니다. 저는 위석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응급수술 직전까지 갔던 환자분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위석이 생기면 명치 부분이 계속 콕콕 쑤시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극심한 복통과 구토, 소화불량이 동반됩니다. 심한 경우 위출구와 장을 막아버리는 장 폐쇄까지 일으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위석 환자 중 무려 70%가 감을 즐겨 먹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먹거나 단백질 음식에 해산물과 함께 먹을 경우 위석 생성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영희님도 가을철 부드러운 홍시를 건강한 간식으로 여기셨지만 잦은 체기와 복부, 불편함의 근본 원인이 이 감의 탄닌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감은 당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감 하나에는 약 25g의 당분이 들어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미 당뇨병 위험이 높은 노년층에게 감을 자주 드시는 것은 혈당 조절에 큰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곶감입니다. 곶감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분과 탄닌이 압축되고 농축된 형태입니다. 곶감 한 개의 당분은 생감 두 개와 맞먹으며 탄닌 농도 역시 훨씬 높아 콩팥과 위장에 주는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건강을 위해 곶감을 드셨다는 분들이 결국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감에 과도하게 들어있는 베타카로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은 좋지만 60세 이후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다 섭취하면 간에서 베타카로틴 대사가 어려워져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 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탄닌 성분은 장운동을 억제하여 변비를 악화시키는데 이미 장운동이 느려진 노년층에게는 심각한 변비로 이어져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저는 영희님께
어머님, 홍시가 아무리 부드러워도 그 속의 탄닌과 당분은 그대로입니다. 가을철 별미라는 유혹을 과감히 포기해야 남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콩팥을 망가뜨리는 4가지 위험한 과일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일들은 높은 칼륨, 초고당분, 옥살산, 탄닌 등으로 인해 심장 부정맥, 신장 결석, 혈당 급상승, 위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이 과일들이 있다면 콩팥을 살리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즉시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바나나, 포도, 망고, 감, 이 4가지 과일의 위험성을 들으시고 혹시 깊은 절망감에 빠지셨습니까? 내가 여태껏 내 몸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었구나. 이미 콩팥이 늦은 건 아닐까? 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 50년의 임상 경험이 증언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과정은 되돌릴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열쇠는 바로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콩팥이 지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가 녹슬고 삐걱거리듯이 우리 몸의 세포 역시 숨을 쉴 때마다 생기는 찌꺼기인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 산화되고 노화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로서 온몸의 독소를 걸러내느라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는 장기입니다. 미세한 혈관 덩어리인 사구체가 활성산소로 인해 만성적인 염증을 겪고 결국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투석 말고는 답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녹슬고 굳어버린 콩팥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자연은 우리에게 독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강력한 해독제도 함께 주었습니다. 바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 이 가득한 과일들입니다. 최근 의학계의 연구 결과들은 이 특정 천연 항산화 물질들이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놀라운 재생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벽에 눌러붙은 찌꺼기를 녹여내고 활성산소로 인해 손상된 콩팥 세포의 염증을 가라앉히며 심지어 일부 조직을 재생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 희망적인 사실을 제가 가장 먼저 적용했던 분이 바로 부산에 사시는 최지형 할아버님 70세입니다. 지형님은 만성 콩팥병 3기 말 진단을 받으시고 투석 직전에 절망에 빠져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고 소변에는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버스 운전기사로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노년에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공포감과 아내에게 짐이 될까 하는 죄책감에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다고 합니다. 저는 지영님께 냉장고 속의 포도와 각종 과일즙을 모두 버리게 하고 대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보석 같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도록 처방했습니다. 저의 50년 경험과 수많은 임상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식단이었습니다. 지영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를 철저히 따르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히 3개월 후 병원에서 크레아티닌 수치 신장 기능 지표를 재검사했을 때 담당 의사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위험 수위였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 가까이 떨어졌고 소변의 단백뇨 콩팥 손상 지표도 거짓말처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영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 덕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은 붓기도 싹 빠지고 활력을 되찾아 매일 등산을 다니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콩팥을 괴롭히던 독소를 멈추고 재생을 돕는 강력한 천연 항산화 물질을 공급해주자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최지영님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과일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녹슨 콩팥을 씻어내고 멈춰가는 기능을 다시 뛰게 만들 천연 치료제입니다. 메모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정보는 여러분의 남은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는 최지영 할아버님,
70세 부산의 간절한 눈빛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의 보석을 처방했습니다. 이 보석들이 바로 여러분의 녹슨 콩팥을 씻어내고 기능을 되살릴 첫 번째 열쇠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사람들은 블루베리를 흔히 눈에 좋은 과일로만 알고 있지만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게 블루베리는 신이 내린 보라색 선물이자 콩팥의 사구체를 청소하는 최고의 항산화 청소부입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주된 원인이 활성산소로 인한 염증과 산화라고 말씀드렸죠. 블루베리의 보랏빛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바로 이 활성산소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마치 녹슬어 뻑뻑해진 콩팥 필터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윤활유를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대규모 역학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늦춰졌다는 임상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블루베리가 콩팥 세포의 노화를 막고 염증성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지영님은 이 설명을 들으시고 내 콩팥이 보랏빛 약을 먹고 깨끗해지는 상상을 하니 마음이 놓인다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블루베리는 당분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 100g에는 겨우 10g 정도의 당분만 들어있어 앞서 언급한 바나나의 초고당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블루베리는 당뇨와 콩팥을 동시에 지키는 일석이조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 고혈압으로 인한 콩팥 손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사과입니다. 서양에서는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콩팥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과가 콩팥에 특별히 좋은 이유는 껍질 바로 밑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이 펙틴은 혈관 속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독소, 그리고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끈끈하게 흡착하여 콩팥이 일하기 전에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콩팥이 지쳐서 여과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사과가 미리 독소의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콩팥은 그만큼 쉴 수 있는 시간을 벌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영님께서는 사과를 드시기 시작한 후부터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붓기가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펙틴이 노폐물 배출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과의 풍부한 케르세틴이라는 항염증 성분은 콩팥 세포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 신부전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사과 역시 혈당 지수가 낮아 천천히 소화 흡수되므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50년 임상 경험이 주는 가장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사과의 영양소, 특히 펙틴과 케르세틴의 대부분은 껍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깎아내고 하얀 속살만 드시는 것은 마치 영양소의 절반 이상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셔야 콩팥을 살리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과즙이나 주스는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되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씹는 행위를 통해 콩팥을 살리는 약을 드십시오. 지영님은 아침 식사 후 블루베리 한 줌과 껍질째 씹어 먹는 사과 반쪽을 매일 실천하셨고 이것이 기적적인 회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블루베리와 사과가 콩팥의 독소를 청소하고 염증을 막는 방패 역할을 했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두 가지 과일은 콩팥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생시키고 혈관에 활력을 불어넣는 회복제와 같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느끼하다고 피하시거나 칼륨이 많지 않냐고 걱정하시는데 60세 이후 혈관과 콩팥 건강을 위해서는 아보카도만큼 이로운 과일이 없습니다. 아보카도의 핵심 가치는 바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에 있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콩팥은 우리 몸에서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뭉쳐있는 장기입니다. 콩팥의 건강은 곧 혈관의 건강입니다.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은 혈관벽에 덕지덕지 붙은 나쁜 콜레스테롤과 기름때를 녹여내고 혈액 자체를 맑게 만드는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끈적임이 사라지면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콩팥은 마치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은 것처럼 다시 숨을 쉬며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이 아보카도의 또 다른 장점은 당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100g당 당분이 1g도 되지 않아 혈당 걱정 없이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입니다. 이는 바나나, 포도와는 정반대의 특성입니다. 칼륨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보카도를 적당량 하루 반 개 이하 드시면 그 칼륨이 오히려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이미 신장 질환이 중증 4기 이상으로 진행되어 칼륨 제한이 엄격하게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콩팥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려는 분들에게는 하루 반 개 정도의 아보카도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지영님은 밥에 비벼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서 고소한 맛과 함께 혈관이 깨끗해지는 기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적의 과일은 서양 속담에서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고 했을 만큼 완벽에 가까운 건강식품, 바로 토마토입니다. 콩팥 건강과 관련하여 토마토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현재까지 알려진 항산화 물질 중 가장 강력한 축에 속하며 콩팥 세포의 노화를 막고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고혈압이 오기 쉬운데 고혈압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혈관을 튼튼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 혈압을 안정시키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장 기능 감소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토마토는 수분 함량도 높아 노폐물 배출을 돕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해주는 이뇨 작용도 가지고 있어 붓기를 빼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알려드린 토마토 섭취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공개합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무려 100배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토마토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둘러서 볶아 드시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면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성분을 온전히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설탕을 뿌려 드시면 안 됩니다. 설탕은 토마토의 비타민 B를 파괴하고 혈당을 올려 토마토의 모든 좋은 효능을 한순간에 없애버립니다.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이 네 가지 과일은 당분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대신 자연이 준 이 최고의 콩팥 치료제를 지금 바로 식단에 포함하십시오. 저는 최지영 할아버님의 놀라운 회복 사례를 이야기해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하는 눈빛을 보내셨다는 것을 압니다. 과일 몇 개 바꾼다고 진짜 투석 직전에 콩팥이 좋아질까? 하지만 여러분, 지영님의 이야기는 마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콩팥을 괴롭히던 독소 높은 칼륨, 당분을 끊어내고 콩팥 세포의 재생을 돕는 강력한 천연 영양소 안토시아닌, 펙틴, 라이코펜을 공급해주자 우리 몸의 타고난 치유 능력이 발현된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이 기적의 과일들도 드시는 방법과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콩팥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미 콩팥 질환이 진행된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김성훈 박사의 마지막 핵심 주의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과유불급 고유부지의 원칙을 지키십시오. 만성 콩팥병 4기 이상의 중증 환자분이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이라도
칼륨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아보카도, 토마토 역시 소량의 칼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내 몸 상태에 맞게 하루 한 줌, 반 개 등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콩팥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둘째, 약물 복용 시간을 준수하십시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일의 특정 성분이 약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약효를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하고 나서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고 과일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후 혈압약을 드셨다면 오전 십시 이후에 블루베리나 사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시간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셋째, 절대 즙이나 주스로 드시지 마십시오. 오직 생과일로만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50년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규칙입니다. 과일을 즙으로 만들면 콩팥 건강에 필수적인 섬유질 팩틴 등은 파괴되고 칼륨과 당분은 마치 농축액처럼 뭉쳐집니다. 이 농축된 독소를 한 번에 마시면 콩팥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어 콩팥 기능을 악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됩니다. 반드시 생과일 형태로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씹는 행위가 섬유질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여 콩팥을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콩팥을 망가뜨리는 4가지 위험 바나나, 포도, 망고, 감과 죽어가는 콩팥도 되살리는 4가지 기적의 과일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끝까지 내 발로 걸어 다니며 활기차게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 위험한 과일은 치우고 기적의 과일로 채우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그분들의 콩팥을 지키는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 4가지 기적의 과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김성훈 박사만의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건강하게 뛰는 그날까지 저 80세 노예 김성훈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